안녕하세요. 메가잡 스터디의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의 여러 항목 중에서 이제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작성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가치관, 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가치를 두는 그런 관점, 그런 생각, 이제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보다는 금융권이나 이제 공사 쪽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가치관. 왜냐하면 이제 인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가치관 관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쓸 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그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치관에서 쓰라고 하면 내 가치관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나는 뭐 정직, 뭐 신뢰, 뭐 인내,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긴 할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가치관하고 경험하고 연관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가치관을 좀 때로는 조금 변경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경험은 더 늘리거나 뭔가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약간 변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변형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내 가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해내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내 가치관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내 가치관에 대해서 쓰지, 이게 설마 뭐 다른 사람 걸 쓰겠냐라고 하시지만, 2번째 포인트, 지원하는 회사나 그 산업군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공기업이면 정직과 신뢰고, 그리고 무슨 은행권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신뢰, 상생. 이 상생이라는 게 당연히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윈윈 하는 거고. 근데 개인이 상생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생이라는 게 뭐 좀 좁게 보고 넓게 보고 범위의 문제는 있겠지만, 뭐 여러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 잘 살아간다, 뭐 이런 느낌의 상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상생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그 산업군의 그런 상생이라는 거를 굉장히 쓰는 회사들이 많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치관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의 생각을 쓴 건지 회사나 이쪽에 맞춰서 쓴 건지 얼추 구분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생뚱맞더라도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물론 자기 가치관을 쓰고 왜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논리가 잘 맞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가치관을 쓰더라도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뭐 나만의 특별한 가치관을 썼다고 해서 뭐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거. 회사나 이런 쪽에 맞추지 마세요, 굳이. 예를 들면 IT는 혁신, 창의, 이게 포인트니까 나도 혁신, 창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굉장히 상투적인
자소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상투적이란 거는 자소서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어떤 의미냐? 심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느끼냐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비슷하게 맞춰서 여기저기 좀 좋은 글귀를 갖다 옮겼나?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쓰라고 그랬으면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로 회사나 딴 쪽에서 그걸 따와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이나 비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랑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의 비전이나 인재상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예전에 CJ를 다녔지만 CJ 인재상이나 다닐 때 비전이나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어차피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검토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 플러스 인사 채용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해요? HR 관련 일하고 HRD를 하잖아요. 그럼 비전이나 이런 쪽에 그걸 쓰고 작성을 할 때 관련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대번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치관에 관련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건 진짜 열심히 썼는데 안타깝게도 내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상투적인 자소서가 되거나 카피한 느낌의 자소서, 특징이 없는 자소서로 만들어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소서 다 읽는 건 아시잖아요. 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쓴 사람이 훨씬 점수를 잘 받고 이 자기소개서를 잘 쓴 사람인 거예요. 언뜻 보면은 막 좋은 말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글에 진심이 없는 거죠. 진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소개서의 이제 가치관에 관련된 글을 쓰실 때는 첫 번째 자기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나 비전, 그 일반 산업군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직무가 중요시하는 그 가치를 쓰시면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다. 그럼 재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 꼼꼼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누가 들어도 억지로 연결시킨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에 있어서는. 직무는 연결이 돼야 되죠. 근데 가치관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자소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